식사 후에 어지러움을 느끼면서도 계속 무리하신다면 자신도 모르게 기억력을 파괴하고 치매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뇌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영양제나 퍼즐이 아닙니다. 식사 후에 20분 동안 누워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이 80세에도 명석한 기억력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손주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느냐를 결정짓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뇌를 보호하는 3가지 자세 습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약도 필요 없으며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60세가 넘으셨고 식사 후에 멍한 기분이 들거나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끼셨다면 혹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셨다면 제가 지금 공유할 내용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해결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결책 하나, 식후 20분 휴식 자세입니다. 매 끼니가 끝난 후 20분 동안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십시오. 앉아 있거나 기대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수평으로 누워야 합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심장은 중력에 맞서 뇌로 피를 위로 펌프질해야 합니다.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50세가 지나면 순환 체계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혈류 위기는 매일 3번 식사 직후에 발생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엄청난 양의 혈액이 위장으로 몰립니다. 몸은 위장과 뇌에 동시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뇌가 지게 됩니다. 혈액이 뇌에서 위장으로 끌려갑니다. 산소 수치가 떨어집니다. 어지럽고 기운이 없으며 머리가 멍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식이 게으른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견뎌냅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걷거나 계속 움직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뇌는 혈액을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당신은 뇌를 더 힘들게 일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누우면 심장과 뇌가 같은 높이가 됩니다. 혈액이 옆으로 쉽게 흐릅니다. 뇌의 산소와 영양분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살이 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몸이 절실히 휴식을 필요로 할 때 억지로 활동을 계속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증합니다. 몸은 비상 모드에 들어가 칼로리를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식후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면 신경계가 안정을 찾습니다. 몸이 효율적으로 소화합니다.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에너지는 저장되지 않고 사용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배의 80% 정도만 찰 때까지 드십시오. 그 다음 20분 동안 누우십시오. 이 조합이 뇌를 보호하고 소화를 최적화합니다. 만약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완전히 평평하게 눕지 마십시오. 상체 아래에 베개를 2-3개 쌓아서 약 15도에서 20도 정도 각도를 높이십시오. 이렇게 하면 위산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보다 뇌로 가는 혈류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이 당신을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식후에 눕는 것이 늙었거나 게으르다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 보호입니다. 이것은 건강을 해치는 낡은 조언을 따르는 대신 치매를 예방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식후에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더 나은 기억력과 사고력을 유지합니다.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쇠퇴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식후에 어지럽거나 멍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결책 2 승리 수면 자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팔의 위치를 바꿔보십시오. 팔을 옆구리에 두는 대신 양팔을 부드럽게 들어 가슴이나 어깨 근처에 편안하게 놓으십시오. 양팔이 승리의 표시인 V, 자 모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승리 자세라고 부릅니다.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뇌에 미치는 영향은 강력합니다. 혈액은 2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가는 것과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와야
심장이 산소가 풍부한 신선한 혈액을 뇌로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슴 주변의 근육이 뻣뻣해집니다. 팔을 옆으로 내리고 잠을 자면 가슴이 압박됩니다. 심장으로 혈액을 돌려보내는 큰 정맥들이 눌리게 됩니다. 혈액 복귀가 느려집니다. 심장이 펌프질할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이는 밤새도록 뇌에 도달하는 혈액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을 부드럽게 올리면 가슴이 열립니다. 갈비뼈 사이의 공간이 확장됩니다. 폐가 더 깊게 숨을 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큰 정맥들이 더 이상 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혈액이 심장으로 쉽게 돌아갑니다. 심장은 밤새도록 뇌에 신선한 혈액을 보낼 수 있는 충분한 혈액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똑바로 올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깨 통증을 유발하고 팔의 감각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손이 어깨나 가슴 근처에 머물도록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굽히십시오. 편안하게 느껴지는 위치를 찾으십시오. 처음 며칠 밤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 팔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계속 연습하십시오. 일주일 안에 몸이 이 자세를 자연스럽게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이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맑고 명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해결책 셋, 올바른 앉기 토대입니다. 잘못된 앉기 자세는 뇌로 가는 혈류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앉아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자 끝에 걸터 앉거나 어깨를 둥글게 말아 구부정하게 앉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구부정한 자세인 거북목을 만듭니다. 목에는 심박수 혈압 및 소화를 조절하는 수백만 개의 신경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이 앞으로 튀어나오면 이 신경들이 눌립니다. 몸은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식사 후에 신경계는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다른 곳의 혈관을 조여야 합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나쁜 자세는 이 자동 조절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이것이 식후에 어지러움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앉을 때마다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 끝까지 깊숙이 밀어 넣으십시오. 골반이 자동으로 펴집니다. 허리가 정렬됩니다. 목이 적절한 위치로 돌아옵니다. 그 중요한 신경들이 더 이상 압박되지 않습니다. 몸이 혈압을 올바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몸이 적응합니다. 추가로 만성 두통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듣지 못하는 뇌 보호 전략을 매주 공유합니다. 이제 뇌순환을 보호하는 3가지 핵심 습관을 알게 되셨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저지르는 4가지 실수에 대해 경고해 드려야겠습니다. 이 실수들은 해롭지 않거나 심지어 건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조용히 뇌 혈류를 파괴하고 인지 능력 저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실수 하나 식사 직후에 억지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소화를 잘 시키려면 식후에 100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식후에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음식이 지방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자마자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심지어 운동을 하러 일어납니다. 이것은 특히 60세 이후에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 중 하나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몸의 모든 자원이 소화에 집중됩니다. 위화장이 최대 용량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엄청난 혈액량을 필요로 합니다. 몸을 억지로 움직이게 하면 근육도 활동을 위해 혈액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기관과 근육이 동시에 혈액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누가 질까요? 바로 당신의 뇌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어지러움, 극심한 피로 두통을 유발합니다. 심한 경우 실제로 실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의 고강도 활동은 노인의 뇌 혈류를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몸이 이런 스트레스 상태에 있을 때 투쟁 도피 신경계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의 비상대응 체계입니다. 이 상태에서 몸은 에너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따라서 식사 직후의 운동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를 손상시키면서 살을 찌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은 언제 해야 할까요? 식후 90분에서 2시간 정도 기다리십시오. 이 시간 동안 주요 소화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혈액이 더 이상 위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제 몸은 신체 활동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벼운 움직임부터 시작하십시오. 동네나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단순한 동작을 하십시오. 더 강도 높은 운동을 원하신다면 식후 3시간을 꽉 채워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한 타이밍입니다. 심장질환, 고혈압 또는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이는 특히 중요합니다. 식사 직후의 격렬한 활동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점심 식사 직후에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집안일을 하다가 어지러움을 느껴 결국 넘어지신 여러 어르신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이것은 질병의 징후가 아닙니다. 몸이 휴식을 갈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수들 식후 바로 얼음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날 많은 사람들은 열을 식히고 상쾌함을 느끼기 위해 식후에 얼음물을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해소감을 주지만 소화를 방해하고 간접적으로 뇌에 해를 끼칩니다. 음식을 활발히 소화하고 있는 뜨거운 위장에 차가운 물이 닿으면 갑작스러운 온도 충격으로 인해 몇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째, 위벽의 혈관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이는 위 내벽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소화액 분비가 떨어집니다. 음식 분해가 느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찬 온도는 실제로 음식의 일부 지방을 고체로 만들어 소화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와 장은 더 오랫동안 더 힘들게 일해야 하며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는 뇌가 장기간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로 남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화가 지연되면 음식이 위와 장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는 복부 팽만감, 소화 불량, 트림 및 복부 불편감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지 불쾌할 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중요한 식후 20분 휴식도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식후에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선택은 미지근한 물이나 실온의 물입니다. 따뜻한 물은 소화를 촉진하고 위산을 적절히 희석하며 위장에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소화의 불을 돕기 위해 식후에 따뜻한 물을 마실 것을 오랫동안 권장해 왔습니다.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과학적 원리는 동일합니다. 매우 더운 환경에 있어 반드시 시원한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식후 15분에서 20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시원한 물을 조금씩 천천히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소화 계통에 충격을 주는 것을 피하면서 점진적으로 천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든 찬물이든 식사 직후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과도한 물은 소화액을 희석시키고 소화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식후에는 반컵에서 1컵 정도의 물이면 충분합니다. 목을 축이고 삼키는 것을 돕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실수 새 책상에 머리를 대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의 사무실에서 이런 장면이 매일 일어납니다. 점심 식사 후 사람들은 짧은 낮잠을 자기 위해 책상에 머리를 파묻습니다. 이것은 휴식을 위한 효율적인 시간 활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목, 허리, 그리고 뇌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책상에 머리를 대고 쉬면 목이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입니다. 머리의 무게는 약 5에서 6kg입니다. 그 모든 무게가 목뼈를 잘못된 방향으로 누릅니다. 이것은 목의 신경, 특히 앞서 언급한 자율신경계 신경을 압박합니다. 더 나쁜 것은 머리가 아래로 처지면 혈액이 머리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뇌에 좋을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뇌 혈관에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상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럽거나 두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세 때문에 너무 많은 혈액이 머리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책상 위로 구부정하게 앉으면 가슴이 책상 모서리나 허벅지에 눌립니다. 이는 흉곽의 확장을 제한하고 호흡을 방해합니다. 깊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공기가 적다는 것은 폐로 들어가는 산소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에 산소가 적으면 뇌에 도달하는 산소도 적어집니다. 이 자세에서의 수면은 진정한 휴식을 주지 못합니다. 종종 이전보다 더 피곤함을 느끼며 깨어나게 됩니다.
인간공학 연구에 따르면 구부정한 책상 자세로 장기간 잠을 자는 것은 만성적인 목과 어깨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미 목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자세는 모든 것을 훨씬 더 악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가능하다면 접이식 간이침대나 뒤로 젖혀지는 의자를 찾으십시오. 의자를 뒤로 젖히고 허리와 목 뒤에 작은 베개를 놓으십시오. 그 자세로 휴식을 취하십시오. 뒤로 젖혀지는 의자가 없다면 휴게실 소파를 이용하거나 매트를 깔고 20분 동안 누울 수 있는 깨끗한 공간을 찾으십시오. 누울 공간이 전혀 없다면 여행용 목베개로 머리를 받치고 의자에 기대어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이런 방식으로 쉬십시오. 이것은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것만큼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책상 위에 엎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핵심은 목을 곧게 펴고 가슴이 눌리지 않게 하며 편안하게 호흡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네 번째 실수를 공유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런 문제를 겪고 있을지 모르는 소중한 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가 그들의 삶의 건강한 인지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실수 네 번째 경고 증상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은 실수이며 아마도 가장 심각한 실수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지러움, 두통, 피로가 늙어가는 과정의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할 것 없다고 여깁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거나 병원 진료에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워 억지로 참아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건강을 위해 이기에 받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매우 영리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몸은 항상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이 신호들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 식후에 가벼운 어지러움이나 짧은 두통 혹은 평소와 다른 피로감입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일찍 조치를 취하면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호들을 무시하면 몸은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가벼운 어지러움은 심한 어지러움이 됩니다. 짧은 두통은 만성 통증이 됩니다. 증상이 심각해질 때쯤이면 치료는 훨씬 더 어려워지고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쉬고 어지러움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일주일에 여러 번 발생한다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갑자기 심한 두통 시야, 흐린 말투, 어눌함 또는 팔다리 저림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시설로 가십시오. 또한 기억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거나 방금 한 일을 잊어버리거나 익숙한 곳에서 길을 잃는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정기적인 검진과 조기 발견은 치료 비용을 줄이고 회복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뇌와 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와 휴식 습관 외에도 식단은 뇌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를 보호하는 식품들입니다. 짙은 잎채소는 자연이 뇌에 준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시금치, 청경채, 케일에는 강력한 항산화제, 비타민 K, 엽산 및 중요한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뇌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뇌 대사를 지원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16여 명 이상의 고령 여성을 수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잎채소를 더 많이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 저하가 현저히 느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채소의 엽산은 뇌세포 간의 통신을 돕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식단은 전통적으로 많은 채소 반찬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뇌에 아주 좋습니다. 매 끼니마다 최소 한두 종류의 녹색 채소를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먹어야 몸이 다양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식품군입니다. 뇌 모양을 닮은 호두는 사실 뇌를 위한 슈퍼푸드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ALA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뇌의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 간의 통신을 개선합니다. 아몬드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 성분을 제공하여 뇌세포 막이 손상되는 것을 보호합니다.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에서 견과류는 종종 고급 간식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견과류를 필수적인 일일 식품으로 생각하시길 권합니다.
하루에 약 20에서 30g 정도의 한 줌 분량의 견과류만으로도 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지방과 미량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오전 간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고 죽이나 요거트에 섞어 드십시오. 등푸른 생선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풍부한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약용 같은 생선에는 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오메가3인 EPA와 DHA가 가득합니다. DHA는 뇌 무게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뇌세포막의 핵심 구조 성분입니다. DHA가 부족하면 뇌세포막이 뻣뻣해지고 덜 유연해져 세포 간의 통신 능력이 떨어집니다. 다행히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해산물을 많이 먹어왔습니다. 고등어 구이, 생선찌개, 고등어 조림 등은 모두 훌륭한 선택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등푸른 생선을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요리할 때는 기름에 튀기는 것을 피하십시오.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굽거나 찌거나 국으로 만들어 드십시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와 같은 베리류에는 플라보노이드라고 불리는 강력한 항산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베리류를 더 많이 먹은 여성들은 기억력 저하를 최대 2년 반까지 늦출 수 있었습니다. 베리류는 뇌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베리류는 훨씬 찾기 쉬워졌습니다. 생베리와 냉동베리 모두 영양가를 잘 유지합니다. 하루에 반컵 정도면 상당한 뇌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냥 드시거나 요거트에 섞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십시오. 뇌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장기적인 뇌 건강을 위해 제한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소금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뇌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김치, 된장, 간장 및 각종 절임 음식이 있는 한국 음식은 훌륭한 맛과 다양성을 제공하지만 종종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뇌의 미세혈관이 손상됩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뇌의 혈류를 감소시키고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금을 완전히 없애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합니다. 대신 사용하는 양을 점차 줄이십시오. 요리할 때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후추를 사용하여 맛을 내십시오. 김치나 절임 음식을 먹을 때는 적당량을 섭취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집에서 김치를 담가 소금 양을 직접 조절하십시오. 가공식품은 현대 생활에서 큰 문제입니다. 소시지, 육포 포장, 과자, 라면 등에는 과도한 소금뿐만 아니라 각종 첨가물, 보존제, 인공색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뇌를 포함하여 몸 전체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인지능력 저하와 신경퇴행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바쁜 생활 때문에 때때로 편의를 위해 가공식품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대신 주말에 시간을 내어 여러 가지 요리를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나누어서 냉장 보관하고 일주일 동안 드십시오. 이것이 건강에도 좋고 돈도 절약됩니다. 정제된 설탕과 단 음식도 주의 깊게 조절해야 합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러한 변동은 뇌에 좋지 않아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을 손상시켜 뇌로 가는 혈액 공급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이제 특별한 장비 없이 집에서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동작들은 뇌로 가는 건강한 혈류를 지원합니다. 뇌 순환을 위한 가벼운 운동들입니다. 처음 일어날 때 몸은 밤새 가만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약간 뻣뻣합니다. 침대에서 바로 튀어나가는 대신 5분에서 10분 동안 부드러운 준비 운동을 하십시오. 먼저 침대에 누운 채로 목을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천천히 돌리십시오. 이것은 자는 동안 굳은 목 근육을 풀어주고 목을 통해 뇌로 가는 혈액 순환을 개선합니다. 다음으로 어깨와 등 윗부분을 풀어주십시오. 양 어깨를 귀 쪽으로 천천히 들어 올리고 5초 동안 유지한 다음 부드럽게 내리십시오. 이것을 10번 반복하십시오. 그런 다음 어깨를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돌리십시오. 이 간단한 동작들은 가슴을 열어주고 상체 전체의 순환을 좋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적인 깊은 호흡을 연습하십시오.
한 손을 배 위에 올리십시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3초 동안 멈추십시오.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뱉으십시오. 이것을 5번에서 10번 반복하십시오. 깊은 호흡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완 반응을 활성화하여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루를 준비하게 합니다. 낮 시간 동안 특히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경우에는 한두 시간마다 움직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어나서 가벼운 스쿼트를 하십시오. 앉은 자세에서 천천히 일어나 몸을 완전히 펴고 2초 동안 멈춘 다음 다시 천천히 앉으십시오. 10번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전신 혈액순환을 자극하며 특히 다리에서 심장과 뇌로 혈액이 다시 올라가는 것을 돕습니다. 어깨 돌리기도 훌륭하며 책상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손끝을 어깨에 대고 팔꿈치를 이용해 큰 원을 그리십시오.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돌리십시오. 이는 장시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흔한 어깨와 목의 긴장을 완화해 줍니다. 시간이 좀 더 있다면 목 주변의 특정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십시오.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목 아래쪽에서 두개골 쪽으로 척추 양쪽을 따라 마사지하십시오. 양쪽을 각각 약 1분 동안 하십시오. 이것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긴장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저녁 시간은 긴장을 풀고 몸이 수면을 취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와 20분간의 휴식 후에 동네를 가볍게 산책하십시오. 편안하게 속도로 20분에서 30분 동안 걷으십시오. 이는 소화를 돕는 동시에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또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마음을 이완하는 좋은 시간입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몸을 풀기 위해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똑바로 서서 가슴 앞에서 손을 맞잡은 다음 팔을 양옆으로 천천히 벌리며 가슴과 어깨가 확장되는 것을 느끼십시오. 5초 동안 유지한 다음 힘을 빼십시오. 5번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가슴을 열어주고 밤새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저녁에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쉬게 하십시오. 복잡한 자세는 필요 없습니다. 단 2분에서 10분 동안 조용히 앉아 고르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뇌와 정신 건강에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휴식과 활동 사이의 균형입니다. 식후에 20분 동안 누워 있으라고 말씀드린 것은 절대로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활동을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식후 휴식은 긴 여행을 떠나기 전 연료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짧은 휴식 동안 뇌는 신선한 혈액과 산소를 공급받아 최고의 효율로 작동할 수 있도록 완전히 충전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계속 누워 있는 대신 그 상쾌한 상태를 활용하여 가벼운 활동을 하십시오. 익숙한 길을 산책하십시오. 외국어를 공부하십시오. 바둑을 두거나 퍼즐을 맞추거나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배워보십시오. 이것들은 모두 훌륭한 뇌 자극을 제공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뇌과학 연구는 뇌를 많이 사용할수록 뇌가 더 건강하게 유지되고 기억력 저하를 더 많이 늦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약해지듯이 뇌를 쓰지 않고 하루 종일 쉬기만 하면 뇌 기능은 점차 퇴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에 누우면 살이 찌지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사실 몸이 휴식을 필요로 할 때 억지로 활동하면 예전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몸은 생존 모드로 전환되어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식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 몸이 이완 모드로 바뀝니다. 혈액이 뇌와 소화계통에 충분히 공급됩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음식이 효율적으로 소화됩니다.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80% 정도 배부르게 먹고 식후 20분 동안 쉬십시오. 이 조합이 최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3가지 방법, 즉 식후 20분, 휴식 승리 자세로 잠자기 올바른 자세로 앉기는 모두 탄탄한 근거와 입증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수년간 특정 방식으로 살아오셨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딱 3일이면 충분합니다. 스스로 그 차이를 느낄 기회를 주십시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가져오는 정신적 명료함, 상쾌한 기분,
그리고 넘치는 에너지를 느껴보십시오. 이러한 이점들을 직접 경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를 평생의 습관으로 만드시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도 이 정보가 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의 다음 건강 및 영양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특히 식후 어지러움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 조부모님 혹은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그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 한 번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신 후 여러분의 경험이나 남은 궁금증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직접 답글을 남깁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이 넘치고 마음이 맑아지며 삶의 모든 소중한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